10,000명이 지원해도 4대1, 1,000명이 지원해도 4대1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극영화 원장 이상민입니다. 우리 영화과 입시 베이직 총 10강 중에 오늘은 7강 한예종 특별전형과 한예종 1차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그 6개의 강의 중에는 이제 입시 개괄도 있었고 또 입시의 3가지 타입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가지 타입에 의해서 학종,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, 그 다음에 면접 및 피칭까지 바로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. 드디어 이제 7강부터는 한예종 입시에 대한 좀 분석이 시작될 건데요. 한예종 입시는 이제 조금 다른 영화과 입시랑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우선은 중요한 점이 이제 1차가 원래 되게 중요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, 첫 번째 포인트 한예종 영화과 입시에서 1차를 합격하면 2차는 항상 4대1이다. 그러니까 항상 4배수만 뽑습니다. 4배수만 뽑기 때문에 4대1이에요. 10,000명이 지원해도 4대1, 1,000명이 지원해도 4대1입니다. 그래서 그 최종 선발 인원이 작년처럼 특별전형에서 인원을 좀 적게 뽑으면 다 정시로 유월시키거든요. 그러면 이제 40명이 된다. 그러면 1차 합격생은 160명이 됩니다. 그러면 몇 명이 지원하든지 160명만 1차 합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, 그럼 포인트 2, 1차가 굉장히 중요해진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1차 합격하면 2차는 4대1밖에 안 된다는 게 한예종 입시의 포인트고, 두 번째는 1차 통과가 그래서 이 한예종 그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1차의 요소를 좀 파악해야 되겠죠. 그 1차에서 보는 요소가 논술이 80%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20%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한예종 1차 논술이 그 다른 원, 연극원에서 보는 논술이나 이번에 언어능력평가가 논술로 바뀌었거든요. 그 다음에 방송영상과에서 보는 그 논술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. 판이하게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언어를 대체하는 논술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본 다른 대학 입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논술 있죠. 약간의 학생들의 어떤 그 분석력, 이해력,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길게 보는 그런 어떤 클래식한 인문학적 논술이 좀 위주인데, 그 이번에 바뀐 것도 약간 이제 클래식한 논술에 좀 가까워요. 근데 한예종 영화과 논술은요. 자, 세 번째 포인트는 논술로 부르면 안 됩니다. 논술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예종 영화과 1차는 그 논술이라고 그 본인들이 그 문제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전부 다 글쓰기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, 네 번째 포인트. 지금까지 한예종 1차 논술이 작년 포함해서 지난 그 201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나왔죠. 기출이 11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도 없습니다.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. 작년에 나온 거는 100자짜리 3개 쓰고 600자짜리 논술 하나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무착륙 여행에 대한 게 나왔죠.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좀 짧게 학생들의 그 창의성을 검증하고 뒤에 600자짜리 논술을 보는 유형이라면 그전 연도 거는 완전 그 묘사에 가깝고 캐릭터 묘사라든지 이런 거에 가까운 그 문제가 나왔죠. 그전 연도도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비슷한 유형조차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한예종 1차 논술을 논술로 이렇게 한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.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를 그 유형별로 접근하는 건 조금 좋지 않다. 자, 그러면 5번째 포인트로 그럼 어떻게 1차 논술을 접근해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한예종 1차 논술은 유형보다는 이 교수님들의 의도를 좀 파악하면 문제 스타일을 예측할 수가 있다. 자, 지금 한예종 영화과에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 1차 언어 영어가 폐지됐잖아요. 폐지되면서 작년에 경쟁률이 1200명으로 치솟았어요. 그 전까지는 그 특정 빼고 나면 650명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2배가 늘어난 거죠. 거의 1200명 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
작년 지원자들 중에 불합격생들이 다 쓸 것 같아요. 합격생 40명 빼고 나면은 나머지 학생들이 다 불합격생 아니겠어요? 그 모두가 다 쓸 것 같고, 그 밖에 이제 원래 처음 시행될 때는 잘 몰랐다가 그런 게 있었어?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또 지원한 학생들이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못 내요. 당연히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수천 자짜리 글 쓰게 하는 걸 못 시키겠죠. 그걸 다 평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변별력을 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. 바로 작년 논술 1번 문제 같은 유형이죠. 변별력을 보는 짧게 학생의 창의적이고 어떤 학생의 어떤 센스를 짧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. 이걸 변별력이라고 제가 부릅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의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과 기본적인 어떤 논술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한 600자 정도로 나온다. 그래서 작년 기출 유형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유형은 좀 달라져도 작년과 어떤 그 목적성에서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러니까 변별력을 보고 학생 창의력을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그 문제의 구성이나 스타일은 한이하게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. 한이하게 작년과 다른 문제가 나오면서도 변별력과 그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같이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. 이 정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 한예종 논술을 그러면 1차 논술을 우리가 이제 그 80%고 내신 20%라고 했을 때 이 내신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느냐? 내신 20%라고 해서 이게 결코 그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1차 논술 성적이 몇 점 배정되고 2차 그 내신이 몇 점 배정되고 총합해서 합격을 한다기보다는 논술에서 급을 나눈 다음에 그 급에서 애매하게 잘 쓴 경우, 보통 더 떨어지겠죠. 지원자가 워낙 많으니까 잘 썼는데 좀 애매하게 잘 쓴 경우에 내신으로 그 변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니까 논술에서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고 내신과 상관없이 1차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은 그 1차에서 논술이 굉장히 뛰어날 경우 2차에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논술이 아주 뛰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내신이.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1차 언어 영어 폐지됐으니까 논술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1차 그 논술 80% 요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예시를 되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논술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. 이 논술에서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면 그 예시를 통해서 본인의 지식과 인문학적 깊이와 영화적인 어떤 경험 또는 영화적인 어떤 깊이, 분석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입시가 바로 한예종 논술이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. 논술 실력이 뛰어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. 논술로서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논술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화과 입시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학생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필요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영화적인 소양이겠죠. 말 그대로 영화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접근, 또 깊이, 또 관심, 본인의 어떤 영화 색깔 이런 것들이겠죠.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인문학적인 토대를 좀 봐야 되겠죠. 어떤 문학, 역사, 철학 이게 넘나드는 어떤 학생의 어떤 영화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깊이를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예종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직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아주 예리한 관찰력 또 풍부한 어떤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적인 그 배경, 그 여러분의 어떤 깊이 또 인문학적인 깊이 그리고 경험적 깊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논술에서 테스트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입시생이거나
아니면 아직 나이가 뭐 고1, 고2이거나 중학생인 학생들은 한예종 1차를 어떻게 논술 준비하는 게 좋은가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, 영화를 통해서 논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영화를 통해서 논술 준비를 한다는 건요, 영화를 일단 감상하시고 많은 영화를 봐야 되겠죠. 보다 보면 자기 취향이 생길 거예요. 나는 코엔 행진 영화가 좋아. 나는 뭐 일본 영화가 좋은데 뭐 이와이 슌지 스타일이 좋아. 뭐 이런 식이 정해지겠죠. 그러면 이제 본인의 영화론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본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라는 거죠. 평론을 쓰라는 거죠. 영화에 대한 분석 글을 쓰라는 거죠. 좀 허세 넘치게 써도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라는 거죠. 왜냐하면 올려야 남들이 평가하니까 더 잘 쓰기, 열심히 쓰려고 하거든요. 허세 넘치게 쓰세요. 기생충에 있는 뭐 빈곤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렇게 써도 됩니다.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. 인스타에.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때 좋은 글들을 참고해보세요. 시내 21에 있는 많은 아티클들을 추천하고요. 특히 신영철 평론가의 아티클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영철 평론가의 아티클을 막 필사하면서 좋은 분석글을 쓰려고 노력한다면 영화적 깊이, 인문학적 깊이, 논술 자체의 깊이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글을 쓰는 걸 추천하고요. 또 영화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가지고 창작하는 거죠. 시나리오를 내가 내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내 영화를 찍는다든지 이거는 또 2차 입시에 또 도움이 되겠죠. 이래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화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창작도 한다면 그게 사실 가장 좋은 그 영화 교육 방법이고 저희 레슨4 케아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탁월한 어떤 영화 그 감독 선배님들, 한예종영학과 출신 선배님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예종 영학과 1차에 대해서 오늘 정리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